절대 안 찍어. 죽어도 안 찍는다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10년 전 진상은 집까지 팔아치우고 전 재산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너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정리해. 하지만 수지는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주식으로 부자가 된 진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거를 속죄하고 싶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돌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일이 함께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수지는 빈 금고를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상이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던 모습이 떠올랐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애들 학비 모은 돈이잖아. 진상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혼하자. 나 이제 이 집 안 들어온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뭐라고? 이혼이 뭔 소리야? 애들은 어떡하고? 첫째는 이제 겨우 10살이야. 수진이 진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상은 거칠게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애들, 네가 낳았으니 네가 알아서 키워.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이 집까지 팔았어? 진짜 다 팔아치운 거야? 우리 살 곳은 어디란 말이야? 진상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설마 저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당신 미쳤어. 정말 미쳤어. 진상이 뒤돌아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너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 법적으로 남이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정리해. 그게 서로한테 좋아. 수지는 무너지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외쳤습니다. 절대 안 찍어. 죽어도 안 찍는다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꿈도 꾸지 마. 그날 밤 수지는 어린 두 아이를 안고 텅 빈 집에서 울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못 와. 아빠 일이 많대. 엄마가 너희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응?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수지는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의 휴대폰에 진상의 문자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수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만에 온 연락이었죠. 카페에서 만난 진상은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진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애들은 건강하고?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애들 걱정은 10년 전에 했어야지. 그때 왜 안 했어? 무슨 일이야? 용건만 말해. 진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됐어. 사람이 아니었어. 나도 인정한다. 수지는 진상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진상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많이 벌었어. 이제 애들한테 제대로 해주고 싶어. 대학 등록금도 내가 다 낼게. 너한테도 보상하고 싶고. 갑자기 왜 이래?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무슨 속셈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진상이 손을 내밀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속셈 없어. 진짜야. 그냥 늦었지만 가족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새 집도 마련했어. 엄청 큰 집이야. 애들 학비도 내가 다 댈게. 생활비도 걱정하지 마.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떠올랐죠. 수진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이혼하자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때 나보고 도장 찍으라고 난리 쳤잖아. 이혼은 안 했잖아. 네가 도장 안 찍어서. 아직 우리 부부야. 법적으로도 부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응? 제발. 진상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볼게. 애들이 싫다면 절대 안 가. 애들 의견이 먼저야. 진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애들 결정에 따를게. 애들이 원하면 당장이라도 모시고 올게. 일주일 후 수진과 아이들은 거대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현관문은 2개나 되는 크기였죠. 진상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마음껏 쓰면 돼. 첫째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영화에서만 보던 집인데. 수진이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일단 들어가 보자. 거실에는 중년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진상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가정부 박 선생님이야. 앞으로 집안일 다 도와주실 거야. 청소, 빨래, 요리 다 해주셔. 가정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상이 주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초록색 액체가 든 유리컵이 4개였죠. 진상이 컵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매일 아침마다 마셔. 내가 직접 만든 건강 주스야. 간에 엄청 좋대. 재료도 내가 직접 골라서 만든 거야. 수진이 컵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쓴풀 냄새가 났죠. 첫째 아들이 인상을 쓰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데. 맛없을 것 같아. 진상이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몸에 좋은 게 맛있을 순 없지. 약이 입에 쓰다잖아. 그래도 꼭 마셔야 해.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되는 거야. 수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진상이 가족들이 주스를 마시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진상의 눈빛이 잠깐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밤이 되어 수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걸 해주겠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조금만. 뭔가 이상하긴 한데. 한편 진상은 서재에서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진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내가 아프다는 거 절대 가족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가정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인데 어떻게 숨기십니까? 진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숨기는 거예요. 특히 애들이 공부에 집중 못할까봐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이요. 가정부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안 드릴게요. 진상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가정부에게 건넸습니다. 수고비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특히 건강 주스는 꼭 매일 챙겨서 드리게 해주세요.
가정부가 나간 후 진상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간이식 성공률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진상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제일 적합할까? 건강한 놈으로 골라야 하는데. 식탁 위에는 가족들이 남긴 주스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상은 아침마다 건강 주스를 직접 챙기며 가족들의 상태를 살폈죠. 어느 날 저녁 진상이 첫째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진상이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아빠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 있어서. 편하게 앉아.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상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죠. 진상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얘기는 너한테만 하는 거야. 엄마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동생한테도 절대 비밀이야. 알았지?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요? 진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많이 아파. 간이 완전히 망가졌어. 이식을 받아야 해. 안 받으면 1년도 못 산대. 의사가 그러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간이식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죠. 빨리 엄마한테 말씀하셔야죠. 왜 혼자 아프세요? 진상이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 10년 동안 혼자 고생하며 너희 키웠는데 또 이런 걱정시킬 수가 없잖아. 그리고 동생도 아직 어리잖아.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일을 어떻게 숨겨요. 가족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진상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야 너희 유학도 보내주고 이 재산도 지켜줄 수 있어. 아빠 없으면 다 끝이야. 이 집도 없어지고 너희 학비도 못 내. 엄마가 또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야 돼. 그거 원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은 어떻게 구해요? 병원에서 구하면 되잖아요. 기증자 있잖아요. 진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맞아야 해. 혈액형도 맞아야 하고 조직도 맞아야 하고 검사를 여러 번 해야 돼. 남한테서 받으면 거부 반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검사 받을게요. 제 혈액형 아빠랑 똑같잖아요. 제가 아빠 살릴게요. 당장 병원 가요. 진상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착하고 효자고. 이 아빠가 복이 있어.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상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엄마 몰래 해야 해. 절대로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알았지? 왜요? 아빠 살리는 건데 왜 엄마한테 말 못해요? 엄마도 당연히 찬성하실 거예요. 진상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다칠까봐 무조건 반대하실 거야. 수술이 위험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거고, 너 아프면 어떡하냐고 울면서 말릴 거야.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해. 검사 결과 나오고 아빠 수술 날짜 다 잡히면 그때 말하면 돼. 그때 가서 말리면 소용없잖아. 정말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화내시면 어떡해요? 진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책임질게. 엄마가 화내시면 아빠가 잘 설득할게. 아빠 살아나는데 화낼 엄마가 어디 있겠어. 역시 내 아들이야. 똑똑하고 착해.
아빠가 건강해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새 차도 사줄게. 최신 핸드폰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가고.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차도 핸드폰도 다 필요 없어요. 아빠만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틀 후 진상은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상이 진료실 밖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 검사하고 간단한 검사만 할 거야. 금방 끝나. 주사 한 대 맞는 거랑 똑같아. 별로 안 아파. 네, 괜찮아요. 아프면 어때요? 아빠 살리는 건데. 검사실에서 나온 아들의 팔에는 파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상이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대. 그때까지 비밀 지키는 거 절대 잊지 마. 학교 친구들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약속할게요. 귀가 후 수진이 아들의 팔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어디 다쳤어? 왜 반창고 붙였어? 어디 부딪혔어?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학교에서 농구하다가 넘어졌어요. 팔 좀 긁혔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수진이 아들의 팔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많이 아파? 소독했어? 엄마가 약 발라줄까? 빨갛게 부었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건실에서 다 해줬어요. 금방 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상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진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죠. 그날 밤 진상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간이식 공여자 순이라는 메모가 떠 있었습니다. 진상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첫째가 안 되면 둘째 딸, 딸도 안 되면 마누라.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리겠지. 한 놈은 맞겠지. 진상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 시작했어. 2주 후에 결과 나와.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빨리 끝내. 나 진짜 못 기다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해? 지겨워 죽겠어. 진상이 씩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술만 끝나면 우리 둘이 좋은 데 가서 살자. 하와이 갈까? 돈 엄청 많이 벌었으니까 걱정 마. 평생 놀고 먹어도 돼. 다음 날 아침 진상은 아들에게 비타민 병을 건넸습니다. 이거 매일 아침 3알씩 먹어. 물 많이 마시면서 먹고. 몸에 엄청 좋은 거야. 간 건강에 특히 좋대. 외국에서 수입한 거야. 아들이 병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것도 건강보조제예요? 병원에서 준 거예요? 응. 아빠가 특별히 구한 거야. 엄청 비싼 거야. 한 병에 100만 원 넘어. 너만 먹는 거니까 동생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동생이 달라고 하면 곤란해. 알겠어요. 잘 먹을게요. 매일 빠짐없이 먹을게요. 진상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착하다. 역시 효자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아빠가 건강해지면 너 외국 유학 보내줄게. 미국이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가고 싶은데 다 보내줄게. 돈 걱정하지 마. 일주일 후 아들은 학교 수업을 빠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오늘 무단 결석했는데 혹시 집에 계신가요? 연락이 안 돼서요. 수진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단 결석이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가방 메고 나갔는데요. 어디 간 거예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요? 아니요. 연락이 안 돼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아픈 데는 없는 거죠? 아니에요. 아침에 멀쩡했는데, 밥도 잘 먹고 갔는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너 지금 어디야? 학교 안 갔다며?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무슨 일이야? 아들이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저 친구 만나러 왔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대요. 금방 갈게요. 무슨 친구를 만나러 학교를 빠져? 친구가 급한 일이 뭔데?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알겠어요. 조금 이따 갈게요. 30분만요. 아들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상이 복도 끝에서 아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리 와. 검사 시작한대. 빨리 와. 아들이 진상에게 걸어갔습니다. 진상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켰어? 괜찮아. 내가 나중에 잘 말할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가 진짜 화내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엄청 무서웠어요. 아냐. 아빠가 살아난다는데 화낼 리가 없지. 나중에 알고 나면 오히려 고맙다고 할 거야. 우리 아들 착하다고 칭찬할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수진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학교를 왜 빠졌어? 친구 만나는 게 공부보다 중요해? 요즘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 정말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뭐 고민 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냥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편 진상은 서재에서 휴대폰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사 예약 확인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죠. 진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곧 끝나. 진상이 주주총회 참석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가정부가 청소를 시작하며 거실 탁자를 닦았습니다. 그때 가정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가정부가 급하게 앞치마를 벗으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1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여기는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금방 올게요. 가정부가 서둘러 나가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거실 탁자 위에 약 봉투를 놓고 간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죠. 수지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약 봉투가 눈에 띄었죠. 수진이 봉투를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가정부 선생님 거? 아니면 애들 거? 봉투 안에는 약통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약통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타크. 뭐라고 써 있지? 글씨가 너무 작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약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간이식 환자용 면역 억제제?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다른 약통도 검색했습니다. 간장제, 간기능 개선제. 왜 이런 약이 우리 집에 있어?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약 봉투를 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진상의 책상이 보였죠. 수진이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가놨는데 오늘은 왜 안 잠갔지? 첫 번째 서랍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죠. 그때 가족 이식 적합성 검사라는 제목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펼쳐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서류에는 첫째 아들의 이름과 검사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공여자 1순위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수진이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순위 첫째 아들, 2순위 둘째 딸, 3순위 부인?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수진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에는 건강주스 배합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내용을 읽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감기능 강화제, 해독제, 비타민. 이게 다 약이었어? 우리한테 약을 먹인 거야? 수진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이 마신 주스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죠. 수진이 서랍 깊숙이 손을 넣자 또 다른 서류가 만져졌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수진이 계약서를 펼쳐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와이 부동산? 명의가 누구야? 이게 누구 이름이야? 계약서에는 수진이 모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음 서류를 보자 이주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수술 후 국외 이주, 이혼 서류, 재산 분할. 수진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진상이 처음부터 가족을 이용할 생각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야. 증거를 남겨야 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어야 돼. 수진의 손은 떨렸지만 사진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마지막 서류까지 촬영을 마친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 나쁜 놈, 이 미친 놈, 애들까지 이용하려고. 수진이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애들을 지켜야 해. 저 나쁜 놈을 혼내줘야 해. 수진은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죠. 약 봉투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1시간 후 가정부가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가서. 가정부가 거실 탁자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약 봉투. 제가 깜빡했네요. 사모님이 보셨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약이요? 못 봤는데요. 가정부가 안도하며 약 봉투를 챙겼습니다. 다행이다 사모님. 이거 사장님 약인데 제가 깜빡하고 두고 갔네요. 사장님이 보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남편 약이요? 무슨 약인데요? 어디 아파요? 가정부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그냥 건강보조제예요. 비타민 같은 거요. 수진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남편이 건강에 신경 쓰나 보네요. 좋은 일이죠. 가정부가 약 봉투를 서둘러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저 청소 마저 할게요. 수진은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해. 들키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저녁이 되어 진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상이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왔어. 애들 어디 있어?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
저녁 먹을래? 응, 배고파.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점심도 못 먹었어. 진상이 소파에 앉으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줘. 목말라. 수진이 물을 따라 진상에게 건넸습니다. 진상이 물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오늘 집에서 특별한 일 없었어?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어. 평소랑 똑같았어. 왜?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진상이 서재로 들어가자 수진은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칼을 꺼내 양파를 썰기 시작했죠. 눈물이 흘렀지만 양파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칼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애들한테 손대려고? 꿈도 꾸지 마. 한편 서재에서는 진상이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다행이다. 아무도 안 본 것 같네. 진상이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주주 총회 잘 끝났어. 회사 주식 정리하면 돈 더 생겨. 조금만 기다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빨리 끝내. 나 진짜 못 기다려. 그 집구석에서 빨리 나와. 진상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끝나. 검사 결과만 나오면 돼. 그럼 우리 자유야. 수지는 부엌에서 진상이 보낸 문자를 상상도 못한 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휴대폰에는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수진이 휴대폰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어. 이제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 그날 밤 수진은 저녁장을 보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차가 눈에 띄었죠. 검은색 외제차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발걸음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차 뭐지? 우리 동네에 저런 차 가진 사람 없는데.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죠. 장바구니를 조용히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차 문이 열렸습니다. 진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와? 분명히 집에 있다고 했는데. 곧이어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자였죠. 여자가 진상에게 다가가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 공기를 타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자가 진상의 목을 감싸며 칭얼거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해? 나 진짜 지친단 말이야. 매일 혼자 자는 거 너무 싫어. 진상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달랬습니다. 미안해. 나도 힘들어. 근데 이제 다 왔어. 거의 다 되어가니까 조금만 참아. 응? 조금만이 도대체 얼마나 더야? 너 그 집에 들어간 지 벌써 2달 넘었잖아. 진상이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알아. 조금만 더. 건강해져서 우리 둘이 오래 살아야지. 평생 같이 살 거잖아. 여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놈 검사 결과가 안 맞으면 어떡해? 그럼 다 끝이잖아. 넌 죽는 거고. 진상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아들이 안 되면 딸도 있고 그 여편네도 있잖아. 기다려봐. 어떻게든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아. 그래도 불안해. 만약에 셋 다 안 맞으면? 진상이 여자를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 피를 받은 자식들인데 안 맞을 리가 없지. 그리고 마누라는 혈액형도 똑같아. 무조건 하나는 된다니까.
수지는 담벼락에 기대어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과 아내를 예비용 부품으로 취급하는 그 잔인한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술 끝나면 진짜 바로 나와? 거짓말 아니지? 진상이 여자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수술만 끝나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다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약속해. 하와이 집도 다 준비했잖아. 이혼은 언제 해? 그 여자가 도장 안 찍어준다며? 진상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수술 끝나고 내가 건강해지면 이혼 소송 걸면 돼. 어차피 재산은 다 빼돌렸어. 그 여자 손에 들어갈 돈은 한 푼도 없어. 애들은? 애들도 버릴 거야? 진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간 하나 주고 나면 할 일 다 한 거야. 그 다음엔 필요 없지. 양육비? 그것도 안 줄 거야. 해외 나가면 찾지도 못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꽉 쥐었죠. 여자가 진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 나 진짜 못 기다려. 10년 동안 숨어 살았잖아. 이제 당당하게 살고 싶어. 알았어. 조금만 더.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수술 날짜 잡을 거야. 그럼 한 달이면 끝나. 진상이 여자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추워.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언제 또 볼 수 있어? 내일 점심때 만나자. 평소 가던 호텔로 와. 알았지? 여자가 윙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봐. 사랑해. 진상이 차창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나도. 조심히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노려보았죠. 진상은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며 당당하게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지는 담벼락 뒤에 숨어 진상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진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녹음 잘 됐어. 증거 확보했어. 이제 네가 어떻게 발뺌할 건지 두고 보자. 수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진상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장 보느라 늦었네.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마트에 사람이 많아서. 저녁은 먹었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배고팠거든. 수진이 부엌으로 가며 물었습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서재에 있었어? 불 켜져 있던데. 진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회사 서류 정리하느라. 이제 막 끝났어. 수지는 칼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거칠어졌죠. 진상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왜? 화났어? 무슨 일 있어?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자.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넌 가서 쉬어. 진상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마누라 최고야. 수지는 진상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진상이 거실로 돌아가자 수지는 칼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두고 봐.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낼 거야. 애들한테 손댄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가정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정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부르셨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제 제가 서재에서 찍은 거예요. 가정부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수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상과 상간녀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가정부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사장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아프신 줄로만 알았어요. 수진이 가정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을 장기 공급용으로만 생각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저 사람 편에 설 건가요? 아니면 우리 편에 설 건가요? 가정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사모님 편이죠. 저도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을 저렇게 이용하는 사람 봤으면 죽여버렸을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이제부터 아줌마는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야 해요. 가족들이 건강하다고 주스 잘 마신다고 보고하세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수진이 가정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같이 저 나쁜 놈 혼내줍시다. 가정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혼내줘야죠. 저런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그날 저녁 진상이 서재에서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요즘 가족들 건강은 어때요? 주스 잘 마시나요? 가정부가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잘 마십니다. 특히 첫째 도련님이 제일 열심히 드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진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잘 챙겨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가정부가 나가자 진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죠. 다음 주면 검사 결과 나와. 그럼 바로 수술 날짜 잡아. 조금만 더 기다려. 답장이 왔습니다. 빨리. 나 진짜 못 기다려. 진상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사랑해. 한편 수지는 방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맞으시죠?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다음 날 오후 수지는 첫째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여자 1순위, 2순위, 3순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봐. 다 봐야 해. 아들이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주스 배합표, 감기능 강화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상과 상간녀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아들이 안 되면 딸도 있고 그 옆편네도 있잖아. 어떻게든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 아들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아빠는 진짜 저를 사랑해서. 수진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품에서 울기 시작했죠. 아빠가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저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재간을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가족을 장기 공급용으로만 생각했어. 아들이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마신 주스가 그게 다 저를 살찌우려고 재간을 좋게 만들려고 먹인 거였어요? 맞아. 내 말이 맞아. 우리를 사육한 거야. 동물처럼.
아들이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수진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줬죠. 아들이 세수를 하고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 증거를 모아야 했어. 그냥 알았다고 소리치면 아빠가 발뺌할 거 아니야. 아들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저 나쁜 놈.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라고 하지. 수진이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것만으론 부족해. 우린 저 괴물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 와야 해. 재산도 명예도 다.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돼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진이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넌 연기를 해야 해. 아빠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아들인 척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알았지? 연기요? 저 나쁜 놈 얼굴을 어떻게 봐요? 참아야 해. 우리가 이기려면 참아야 돼. 아빠가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수진이 아들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믿는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 저녁 수진은 둘째 딸도 조용히 불렀습니다. 딸에게도 똑같이 사진과 녹음을 보여줬죠. 딸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어떻게 자기 딸을 예비용으로 생각해요. 쉿, 목소리 낮춰. 아빠한테 들리면 안 돼. 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오빠는 알아요? 응. 아까 얘기했어. 오빠도 너처럼 충격받았어. 제가 뭘 하면 돼요? 저도 도울게요. 수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아빠가 검사 받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거부해. 알았지? 네. 절대 안 할게요. 죽어도 안 해요. 그리고 오빠처럼 아빠 앞에서는 연기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딸인 척 해야 돼.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연극부였잖아요. 잘할 수 있어요. 수진이 두 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세 사람이 방에 모여 앉았죠. 수진이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은 한 팀이야. 아빠를 속여야 해. 아빠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첫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다 계획 세워뒀어. 변호사도 만났어. 아빠 재산 다 빼앗아 올 거야. 둘째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아빠가 가만히 있을까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해. 엄마가 증거 다 모았어. 아빠는 이미 끝났어. 본인만 모를 뿐이지.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는 평소와 똑같은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진상이 건강 주스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마시자. 건강이 제일이야. 첫째 아들이 웃으며 컵을 받았습니다. 네, 아빠. 감사합니다. 둘째 딸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주스 마시니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진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빠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수지는 주스를 마시며 진상을 바라봤습니다. 진상이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죠. 가정부가 부엌에서 나오며 진상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족분들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특히 첫째 도련님이 안색이 아주 좋으세요. 진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매일 챙기니까요.
사장님 덕분이세요. 정성이 대단하세요. 진상이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 진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정부와 속삭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저렇게 해주세요. 네, 사모님. 보기만 해도 역겹지만 참을게요. 고마워요.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끝나요. 그날 오후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녹음 파일, 사진 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남편 재산을 다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남편분이 숨긴 차명 주식, 해외 부동산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미 조사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주면 됩니다. 그때까지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겠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절대 안 들킬게요. 제가 연기 잘해요. 저녁 식사 시간 진상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기대해도 돼.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깜짝 선물이야. 첫째 아들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뭐예요, 아빠? 나중에 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식탁 아래에서 수진과 아들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그날 밤 수진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다 됐나요?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 중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검사를 받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은 변호사와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거실에서 진상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미래 얘기 좀 하자. 진상이 TV를 끄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큰애가 내년에 대학 들어가잖아. 등록금도 그렇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당신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며? 진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벌었어. 걱정하지 마. 다 내가 될게. 수진이 진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주식 지분 좀 미리 애들 명의로 넘겨줄 수 없어? 증여세 문제도 있고. 진상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당신도 알잖아.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세금 엄청 나온다고. 진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얼마나 넘기면 돼? 한 30억 정도? 애들 둘이 나눠 가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상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30억?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수진이 진상의 팔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당신 주식이 얼마인데? 100억 넘는다며. 30억 정도는 괜찮잖아. 어차피 우리 애들 줄 거잖아. 진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했어?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밤에 잠을 못 자. 10년 전 생각이 자꾸 나서 당신이 또 떠날까봐 무서워. 무슨 소리야? 나 안 떠나. 이제 가족이랑 평생 살 거야. 수진이 진상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애들 명의로 재산 좀 넘겨놓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럼 나도 당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진상이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할게. 그만 울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당신 정말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진상이 씩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으니. 어차피 내 자식들이니까 나중에 다시 뺏으면 그만이지. 소송 걸면 끝이야. 다음 날 수진은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진상에게 건넸습니다. 진상이 서류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여 계약서? 응.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어. 제대로 된 서류로 해야 나중에 문제 없잖아. 진상이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복잡하네. 이거 다 읽어야 돼?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어차피 우리 애들 주는 거잖아. 뭐가 문제겠어. 진상이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수진은 진상이 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진상이 마지막 장에 사인을 하며 말했습니다. 다 했어. 이제 됐지? 응. 고마워. 당신 정말 좋은 아빠야. 진상이 서류를 수진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했어? 수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검사? 진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회사 건강검진 말이야. 내가 받았거든. 아, 그래.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건강해야지. 진상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쯤 나올 거야. 수진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 사무실 다녀올게. 서류 접수하고 올게. 그래. 다녀와. 수진이 나가자 진상은 소파에 누워 웃었습니다. 진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0억 준 척하면 뭐해. 어차피 다시 가져올 건데. 바보 같은 여자. 한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수진과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남편분이 사인한 이 서류에는 취소 불가 조항이 들어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어요. 정말요? 소송을 걸어도요? 네. 법원에서도 인정 안 해줘요. 이미 완전히 아드님과 따님 재산이 됐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10년 전 양육비 청구 서류입니다. 남편분이 버리고 간 10년 동안의 양육비 10억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이나요? 네.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예요. 강제 집행 신청도 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 계좌는요? 변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감시 중입니다. 남편분이 돈을 빼돌리려고 하면 바로 압류될 거예요. 차명 주식은요? 그것도 다 찾았습니다. 해외 부동산도요. 남편분 재산 목록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200억이 넘네요. 네. 남편분이 꽤 많이 숨겨뒀더라고요. 하지만 다 찾았어요. 수진이 서류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검사 결과 나오는 날 움직이죠. 알겠습니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진상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좋은 소식 들을 거야. 우리 가족 앞날이 창창해질 거야. 첫째 아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아빠?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깜짝 놀랄 거야. 가정부가 주방에서 나오며 진상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족분들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피부도 좋아지시고.
진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제 건강 주스 덕분이에요. 네, 사장님 정성이 대단하세요. 매일 아침 직접 만드시니까요. 진상이 으쓱하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야지. 수진과 아이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아래에서는 세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혀 있었죠. 식사 후 진상은 휴대폰으로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면 검사 결과 나와. 그럼 바로 수술 날짜 잡아. 한 달이면 끝나. 상간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드디어? 나 진짜 못 기다리겠어. 빨리 끝내. 조금만 더. 재산도 정리했어. 애들 명의로 30억 넘겼는데 바보같이 고맙다고 하더라. 나중에 다시 뺏으면 되는데. 역시 당신이야. 똑똑해. 빨리 끝내고 우리 하와이 가자. 그래. 평생 같이 살자. 진상이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죠. 진상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으면 자유야. 한편 수지는 방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이요. 그날 병원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경찰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수진이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면 끝이야. 네가 지옥에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상은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결과 나오면 바로 수술 날짜 잡는다. 한 달이면 끝나. 진상이 첫째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 일어났어? 오늘 같이 병원 가야지. 아들이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준비 다 했어요. 좋아. 가자.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알았지?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하자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일찍? 진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랑 아침 운동 좀 하려고. 금방 올게.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진상과 아들이 나가자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출발했어요. 30분 후에 병원에서 만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경찰도 대기 중입니다. 수진이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수진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끝장을 봐. 병원 대기실에는 진상과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상이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9시에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10분 남았네. 아들이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곧 나오겠죠. 진상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네가 적합하게 나올 거야. 아빠 믿어. 네. 9시가 되자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진상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상이 벌떡 일어서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같이 가자. 두 사람이 진료실 앞에 섰습니다. 진상이 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 뒤에는 경찰 2명과 정장을 입은 변호사 2명이 따라왔죠. 진상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저 사람들은 누구야? 수진이 당당하게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나도 들어갈 거야. 검사 결과 궁금하거든. 무슨 소리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진료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병원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수진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남편 부인입니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진상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나랑 아들만의 일이야. 수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만의 일? 웃기지 마. 들어가자. 경찰과 변호사들이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상이 당황하며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다 내보내요. 당장.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앉으세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진상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이거 들어봐. 내 목소리야.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진상과 상간녀의 대화가 진료실 안에 울려 퍼졌죠. 아들이 안 되면 딸도 있고 그 여편네도 있잖아. 어떻게든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 수술만 끝나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다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의사가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식을 장기 공금용으로? 진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이건. 수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 내 목소리인데 무슨 오해야?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상 씨,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 압류 통지서입니다. 진상이 서류를 빼앗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재산 압류? 무슨 소리야? 수진이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인한 증여 서류. 기억나? 30억을 애들 명의로 넘긴 거. 그런데 알아? 그 서류에는 취소 불가 조항이 들어있어. 이제 그 돈 다시 못 가져가. 뭐라고? 그리고 10년 전 양육비 10억.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 내렸어. 당신 계좌 다 동결됐어. 진상이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 돈이야. 내 돈이라고. 수진이 이혼 서류를 진상의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혼 도장? 지금 찍어줄게. 10년 전에 그렇게 찍으라고 하더니 이제 내가 찍어주는 거야. 근데 내 재산은 이제 단일원도 없어. 다 우리 애들 거야. 진상이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내 돈 돌려줘. 의사가 진상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상 씨, 검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정보가 없습니다. 뭐라고? 내 검사인데 왜 안 알려줘? 자식을 장기 부품으로 여기는 사람한테 무슨 정보를 주겠습니까? 나가세요. 진료실 밖에서 첫째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진상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제가 적합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절대 안 줘요. 제가는 아빠 거 아니에요. 진상이 아들에게 손을 뻗으며 애걸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를 살려줘. 제발, 아빠 죽는단 말이야. 아들이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싫어요. 저를 사육한 거잖아요. 저를 동물처럼 키운 거잖아요. 그 주스가 뭐였어요? 저를 살찌우려고 먹인 거잖아요. 진상이 분노와 충격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컥? 컥?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각혈이에요. 의사 선생님. 의사가 진상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들것 가져와요. 빨리. 진상이 들것에 실려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급 병실은 꿈도 꾸지 마. 돈 없잖아. 일반 병실이나 가. 병원 직원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진상 씨, 입원비 결제가 안 됩니다. 계좌가 동결됐다고 나와요. 진상이 들것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돈 돌려줘.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애인이었던 사람이죠? 병원에 와보세요. 당신 남자 죽어가요.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돈은? 계좌는? 다 동결됐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난 몰라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상이 휴대폰을 빼앗아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나 좀 도와줘. 제발. 꺼져요.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남자야. 나 바빠요. 상간녀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상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다 잃었어. 다. 경찰이 진상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진상 씨 사기와 협박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회복되면 경찰서로 출두하세요. 진상이 들것 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돈, 내 계획, 다 망했어. 다.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 뒤를 돌아봤죠. 진상이 차가운 복도 벤치로 옮겨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네가 지옥 맛을 제대로 볼 거야. 아들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저 나쁜 놈이 제대로 벌받게 만들 거야. 세 사람이 병원을 나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수진이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수진이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야. 진짜 자유. 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상은 돈 한 푼 없이 국립병원 다인실로 옮겨졌죠. 낡은 침대 6개가 빼곡히 들어찬 좁은 방이었습니다. 진상이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방이야? 나 개인 병실 달라고. 돈 낼 테니까. 간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계좌 동결됐다고 나옵니다. 여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안 돼. 내 돈 돌려놓으라고. 당장.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간호사가 나가자 진상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옆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요. 여긴 당신 혼자 있는 데가 아니야. 닥쳐요. 당신이 뭔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돈 없으면서 왜 저렇게 난리야? 쯧쯧. 진상이 휴대폰을 꺼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죠.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죽는단 말이야.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진상이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모두 꺼진 전화였죠. 진상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날 버리면 안 돼.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날 밤 진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지만 혼자서는 물도 마실 수 없었죠. 진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물 좀. 목말라. 간호사가 물컵을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혼자 마시세요. 저희 바빠요. 손이 떨려서 못 마시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다른 환자들도 많아요. 보호자 부르세요. 보호자가 없다니까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물컵을 입에 대어줬습니다. 진상이 물을 마시며 가족들에게 먹였던 쓴 주스를 떠올렸습니다. 그 쓴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 같았죠. 진상이 물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으악, 쓰다. 물이 왜 이렇게 써? 간호사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물은 안 쓴대요. 환자분이 이상한 거예요. 한편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상 씨 재산 전부입니다. 총 180억입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180억이요? 이렇게 많아요? 네. 차명 주식, 해외 부동산, 비자금 전부 찾았습니다. 이제 전부 부인과 자녀 명의입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은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죠. 수진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너희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해. 유학도 가고. 첫째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유학 안 갈래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둘째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수진이 아이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너희 잘 키울게. 한 달 후 수진은 장기 이식 악용 방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무실 개소식에 기자들이 몰려왔죠. 기자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재단 설립 이유가 뭡니까? 수진이 마이크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이 겪은 일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장기 공급용으로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을 막고 싶어요. 남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혼했습니다. 그 사람 소식은 모릅니다. 수진은 재단 일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상담도 하고 법률 지원도 했죠. 아이들은 엄마를 도우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의 휴대폰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상 씨 보호자 맞으십니까? 전 이혼했는데요. 왜요? 환자가 위독합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시겠습니까?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안 갑니다.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아무도 안 오시면 무연고로 처리됩니다.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응. 위독하대. 갈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가. 그 사람은 이제 우리랑 남이야. 저도 안 갈래요. 아빠라고 생각 안 해요. 그날 밤 국립병원 다인실에서는 진상이 혼자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맥박을 확인했죠. 환자 보호자 연락 안 됩니까? 아무도 안 온대요. 전화도 안 받고. 가족이 없나요? 이혼했대요. 자식들도 연락 끊었대요. 간호사들이 나가자 진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진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진상의 숨이 멎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 숨 안 쉬는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보호자 연락하세요. 보호자 없대요.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럼 무연고로 처리하세요. 진상의 시신은 차가운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일주일 후 공공 화장터에서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화장됐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재만 남은 진상은 공동 납골당 구석에 안치됐습니다. 이름표도 없는 작은 함이었습니다. 그날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집이었죠. 수진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진짜 우리만의 집. 아이들이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피자를 먹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보며 웃었죠. 행복하니? 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제일 행복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희랑 있어서 제일 행복해. 다음 날 수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재간을 달라고 해요. 안 주면 이혼하겠대요. 수진이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아니에요. 상담을 마치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수진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에 이혼 안 해주길 잘했어. 덕분에 우리 애들 미래가 든든해졌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수진을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엄마, 저희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아이들이 만든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다 컸네.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엄마, 우리가 엄마 평생 모실 거예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저녁을 먹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린 자유야. 진짜 자유. 한편 공동 납골당 구석에는 진상의 재가 담긴 작은 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진 채로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진상은 영원히 잊혀졌습니다. 수진의 집 거실에는 아이들의 상장과 트로피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상장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이었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진상은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장기 공급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을 지켜냈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상은 돈과 건강을 얻으려다 가족도 잃고 목숨도 잃었습니다. 반면 수진은 용기를 내어 싸웠고 아이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죠. 세상에는 아직도 가족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처럼 용기를 내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